여러분의 심리 건강을 책임지는 힐링 닥터 정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힐링 클래스 시즌 1 1차 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노래로 인사하기. 두 번째, PIA 인적성 검사 결과 판독.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행동 유형 파악하기. 네 번째, 오늘의 음악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설레는 나와의 첫 만남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다 인사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노래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정진경,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이 노래 잘 아시죠? 네, 우리 한번 순서대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글로리아. 그 이름 아름답구나. 네, 아름다운 글로리아 분의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이름을 가지고 노래로 인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 PIA 검사 결과 판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PIA 검사, 인적성 검사 다 하셨죠? PIA 인적성 검사 전문가이신 우리 김호중 힐링 닥터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검사 결과를 판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계신데요. 저는 인성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김호중입니다. 오늘은 47세 여성분이 인성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인성에 대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1은 근면성, P2는 책임성입니다. 이 둘 다 같이 인간의 본능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P1은 물질적인 본능,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때, 그리고 P2, 이 부분은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P1은 근면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P2는 책임감이라고 또는 책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1이 보통 정도 수준인데 뭐 점수가 한 2점 낮지만 보통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의욕이 좀 떨어져 있다. 매사에 어떤 의욕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P2가 굉장히 강하죠. 90점이 넘으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피검자는 상당히 강한 그런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매사를 할 때 굉장히 꼼꼼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끝날 때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처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P3는 협동성에 대한 것인데요. 이 P3는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 포근한 어머니, 그리고 탄력적이고 가변성 있는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관계를 형성했을 때 이게 좋은 점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P4는 자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가 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하기보다는 자기 주어진 일에 충실해서 하는 분입니다. P5하고 P9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데 이 P5는 소통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이라고 하는데 이 지도성은 어떤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좀 관련성이 있어요. 어느 하나가 높고 어느 하나가 낮고 이렇지는 않고 약간 비슷하던지 합니다. 그 다음에 P6와 P8은 이 P6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건드리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했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은 별로 중요한 일인데 별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나 아니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반응하는, 즉 신경 발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낮으면 스트레스가 강하고 또 히스테릭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기준선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이렇게 평안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에서는 정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수가 높을수록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좀 낮으면 현실하고 점점 동떨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좋은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아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높여주도록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의 전체적인 이분에 대한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에 어떤 자기의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의 결과에 대해서도 기준이 높고 또 그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은 내가 인정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높아요.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게 되면 내가 편안해져. 좀 결과가 조금 덜 나오고 상대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덜 나오거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대우를 못 받더라도 이게 현실이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받아들이는 게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받아들여지니까 이런 분들이 아마 높아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PIA 인적성 검사와 행동 유형 파악하기를 통해 새로운 나와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설레는 첫 만남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만 작별해야겠습니다. 모두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퓨전 리딩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경험하는 책 읽기를 통해 빛나는 미래를 함께 찾아가는 북닥터 정진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퓨전 리딩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 네, 지금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퓨전 리딩 후속 코칭 시즌 1 1차 시 어린이를 위한 정리정돈 속으로 고고! 네.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요, 우리의 각오를 다져야 돼요. 자, 우리들의 각오, 한번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외치면서 퓨전 리딩 후속 코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반드시 보물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신나게 놀겠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즐기겠습니다. 와, 네, 우리 이 각오를 잊지 마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책을 통해서요, 보물을 찾을 거예요. 네, 우리 보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물 찾는 방법은 독지행의 방법입니다. 독지행? 이게 뭘까요? 네, 독은요, 읽을 독이고요. 지는 알지, 또 행은 행동할 때 행할 행입니다. 자, 독은요, 인물의 말과 행동, 기억에 남는 장면, 핵심 내용, 여러분이 읽은 것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수진이는 산을 한 걸음씩 걷다 보니 꼭대기에 도달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지는요, 본 것을 통하여 알게 된 것, 그러니까 느낀 거, 깨달은 거, 내가 새롭게 알게 됐어, 내가 깨달았어 하는 게 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지에다 쓰시면 되고요. 행은요,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 것, 실천하고 싶은 것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을게요. 매일 줄넘기 10분을 해야 되겠다. 지금 줄넘기를 5개밖에 못하는데 한 달 뒤 100개를 할 것 같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지행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은요, 한번 저와 함께 북닥터와 놀아봅시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재미도 있지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삼각형을 손가락을 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세 박자. 하나, 둘, 셋인데 천지수입니다. 천지수, 천지수. 천지수? 제 친구 천지수 알아요. 네네.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자, 천지수는요. 천은 하늘에 있는 동물 이름을 말하시고요. 지는 땅에 있는 동물 이름을 말하시고요. 수는 물속에 있는 동물을 빨리 말하시면 됩니다. 자, 천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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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개구리.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연달아서 해보겠습니다. 천지수, 천지수, 천. 독수리. 천지수, 천지수, 수. 붕어. 붕어. 땡, 늦었네요. 네, 자, 박자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너무 지금 시간을 만들려는데, 네,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게임을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독지행으로 해볼 거예요. 독지행, 독지행, 독. 그러면 내가 읽은 게 뭐였지? 빨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독지행, 독지행, 행 하시면 행은 내가 해야 될 거 10분 동안 줄넘기 해야지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취준생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 저는 취준생의 실업병과 백수병을 말끔히 치료하는 잡닥터 강은정입니다. 정식으로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지금부터 공기업, 대기업 박살내기 시즌 1 1차 시기 성공 취업 핵심 전략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취업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취업 프로세스를 제가 4단계로 여러분한테 제시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마지막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대하시던 공기업, 대기업 합격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맞춤형 입사지원서요. 실제로요, 취준생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맞춤형 입사지원서를 써왔습니다. 첨삭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닐 거예요. 맞춤형 입사지원서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맞춤형 입사지원서는요, 반드시 중요한 어떤 사전 단계를 거쳐야만 완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은요, 취준생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직업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잘 몰라요. 거기다가 직무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냥 나보다 먼저 그 취업에 성공한 선배한테 그 직무는 이런 일을 한대. 그래서 대강 추측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무엇이고 그 회사의 그 직무에서는 어떤 핵심 역량을 요구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게다가 기업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막연하게 인재상 정도 알고 나는 이 기업에 적합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직무에 대해서도 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해서 직무 핵심 역량과 키워드, 그 다음에 기업 핵심 역량과 키워드를 도출하셔야지만 입사 지원서를 제대로 맞춤형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냐? 그렇게 맞춤형 입사 지원서를 사전 분석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 작성했을 때 여러분한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지고 마침내 합격에 성공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전 분석은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단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요, 사전 분석은요, 자기 분석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분석 방법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치관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적성 및 선호도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성격 및 뭐 역량 검사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가장 핵심적인 그 방법으로 에피소드 분석을 하세요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은 차차 저하고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직무 분석 방법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 책에서만 직무 분석 방법이 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저는 1시간에 그 짧은 1시간 만에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직무 핵심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또 전수해 드릴 거예요. 기업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약 1시간 정도의 핵심 가치, 비전, 미션, 경영 전략, 그 다음에 인재상,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정말 그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핵심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취업 마인드맵 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취업 마인드맵이 뭐지? 여러분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취업 마인드맵은요, 제가 특허를 출원한 거고요. 실제로 취업 마인드맵을 통해서 제가 취업 컨설팅을 했을 때 대기업, 공기업 취업 성공률이 거의 98%를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책으로도 썼고 특허도 출원했고, 그 다음에 애자일 입사지원서 완성법이라는 저작권도 등록했고, 또 그와는 별개로 NCS 문제집까지 출간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의 전문성을 믿고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취업 마인드맵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 취업 마인드맵은요,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입사지원서와 면접대본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의 전체 과정,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A부터 Z까지 아주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다루기 때문에 남들과 완벽하게 차별화되는 그런 멋진 입사지원서와 면접대본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문항 작성하실 때 엄청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아예 문항별로 작성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가르쳐드리는 핵심 키워드 도출 방법, 그 다음에 에피소드 적용 방법을 잘 배우셔서 그 공식에다 대입만 하시면 완벽하게 멋진 입사 지원서와 면접 대본을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제 취업 마인드맵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공기업, 대기업 합격 자소서와 합격 면접 대본 전체를 샘플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도대체가 문항 작성을 하는데 어떤 공식이 있을까? 일단은요, 문항을 작성하실 때 형식이 있어요. 소타이틀, 결론, 에피소드, 기여도라는 형식이 서류 심사관과 면접관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에 어떤 내용을 써줄 것이냐? 자, 여러분, 성장 과정 쓰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전남 장성 분홍의 아들로 태어나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애로우신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무슨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무슨 중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따위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사연을 구구절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성공 취업 핵심 전략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의 전직 고민과 직무 스트레스를 함께 해결하는 잡닥터 송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사회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과연 4차 산업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유망한 일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우리 중장년분들의 구직 목표 설정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숫자로 네 번째니까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오는 네 번째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1차 산업혁명부터 알아볼까요? 너무나 잘 아시죠? 증기기관의 발명. 이게 바로 1차 산업혁명입니다. 석탄을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인간의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획기적인 효율성을 가져오게 되고 바로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 산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럼 2차 산업혁명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대량 생산입니다. 물론 1차 산업혁명 때도 대량 생산이 가능했었지만 2차 산업혁명 때는 석유와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 석유 사용으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요. 공장에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는데요. 자동차가 이때 대량 생산이 되면서 과거에는 특권층만 탈 수 있었던 자동차를 일반 서민도 탈 수 있게 되는 마이카 시대의 새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좋지만 반대로 기계한테 일자리를 뺏긴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면서 일을 하더라도 생활고가 심각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혁명, 자동화혁명으로 불리는데요.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컴퓨터라는 연산장치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계의 동작을 제어하는 PLC 제어가 생겨나면서 인간이 해야 하는 단순 노동을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에스컬레이터, 또 엘리베이터, 지하철 카드 개찰기 등이 3차 산업혁명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3차 산업이 없었다면 세탁기 대신에 저희가 손으로 빨래를 하고 있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3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공장에서도 더 정교하고 저렴한 제품 생산이 가능해졌고 또 반도체 기술의 발달이 가능해진 것도 바로 이 다 3차 산업혁명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3차 산업혁명이 없었으면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었을 거고요. 또 여러분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다 이 3차 산업혁명 덕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물인터넷 들어보셨죠? 저는 어제 누워서 유튜브를 보다가 또 핸드폰으로 누워서 전등 끄고 잤는데 여러분도 다들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제가 추위를 엄청 타는데 이따 강의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핸드폰으로 보일러를 미리 켜서 따뜻하게 데워진 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전등을 끌 수 있고 또 보일러를 켜고 하는 게 가능한 거는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을 사물인터넷이 대신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1차에서 4차 산업혁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그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1차 산업혁명이 물과 증기를 이용한 생산 기계화,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과 통신, 4차 산업혁명이 인터넷과 통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기술의 다양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